오키노 채널은 상세한 설명이나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건들을 보며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질투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질투의 종류들이 있죠. 친구가 잘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내가 사귀는 사람이 바람을 필 때 등등 우정에도 사랑에도 나타나는 감정인 이 질투. 이 감정을 제어해서 질투로 끝내면 인간의 선 안에서 끝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다루는 영상들은 그렇지 않은 사건들을 다루죠. 193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피에르 슈발리에. 그냥 보기에도 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는 역사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오를레앙 병원의 아주 유명한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본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허나 이본은 소장농에게서 태어난 데다 시대가 1935년이다 보니 분명 신분에서 오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열렬했습니다. 피에르도 이본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결과 두 사람은 4년 뒤에 결혼을 했고 사랑의 결실인 첫째 아들을 1940년에 낳습니다. 당시 전쟁 중이었기에 피에르는 전쟁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누구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을 정도였으니 굉장한 인물이었던 거죠. 레지옹 도네르 훈장은 나폴레옹 1세가 만든 프랑스 훈장 중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웅이 된 그는 주목을 받고 더 나아가 정치에 관여하게 됩니다. 명예와 명성을 얻다 보니 집안 생활보다는 더 큰 미래를 위해 밖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본은 아들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길어졌죠. 매력적인 남성, 게다가 잘생겼고 능력이 있으며 말솜씨 또한 좋은 이 남자를 바깥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말이죠. 그에 비해 이본은 둔하고 센스?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피에르는 바깥 생활을 하다 가끔 돌아오는 집에서 이본을 볼 때마다 염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뺏긴 것 같겠죠. 자신의 열정에 부합하지 않은 여성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피에르가 이본에게 넌더리 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녀를 신뢰했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피에르 입장에서는 많은 세상을 보며 많은 사람을 만난 데다가 원래 성격이 열정적이다 보니 새로운 삶을 꿈꿨겠지만 이본에게는 여전히 그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피에르를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든 아니든 오롯이 그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이본은 피에르의 마음을 전처럼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위해 미술, 문학, 정치에 관한 책을 읽었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며 남편이 다시 볼 만한 세련된 옷가지들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피에르는 이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래도 거절을 당하니 이본은 술을 마시거나 나쁜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가 담긴 편지가 옵니다. 1951년 봄, 익명의 편지를 받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분노에 떨며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의 옷장을 뒤집니다. 그러곤 양복 주머니에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없다면
나에게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아름다움도 없을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굴까 생각하며 의심을 하다가 그녀의 이웃에서는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레온 페로의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잔느 페로. 이 여성은 매력적이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또한 잘했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보는 아이들을 맡기고 그가 있는 파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가웠습니다. 국회 안내원에게 그녀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자신 또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보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을 못 만났으니 불륜 상대를 향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잔네에게 연락을 받은 건지 피에르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대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린 불륜이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을 뿐이라고. 그는 그녀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무시하고 경멸하며 대꾸했습니다. 이보는 이미 그를 되돌리기 위해 공부도 하고 외모도 바꾸려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삶을 포기해도 괜찮은 거야? 정말 그래? 라며 피에르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보는 경찰에게 가서 도구허가를 받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유명하다 보니 겁이 난다. 보호용으로 필요하다라며 말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허가증을 얻어냅니다. 가정사야 엉망이든 아니든 1951년 피에르는 교육과 청소년, 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그날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난 그날, 피에르는 집에 자신의 전용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본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두 사람이 다시 전처럼 돌아올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이미 그녀에게 질릴 대로 질려있던 상태였죠. 우리 다시 시작해요, 피에르. 이번, 우린 끝났다고. 이미 다른 여자도 있고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야. 그녀는 숨겨뒀던 도구를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제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떠나겠어요. 라고 말하자 피에르는 고웃음을 치며 그래? 좋아. 다만 내가 방을 나가고 난 뒤에 주겠어? 라며 자신이 방을 나가면 행동하라고 비수를 꽂았습니다. 허나 쓰러지는 것은 이본이 아닌 피에르였습니다. 그 후에 이본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그녀와 모든 상황들을 보곤 서둘러 이본을 체포합니다. 1952년 11월 5일 그녀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 당시 프랑스 형법에는 아주 흥미로운 형법이 있었는데 만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해 아내의 삶을 거둔다고 해도 무죄가 된다는 형법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어찌됐든 이 형법이 그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잔느 페로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섰지만 여론은 이미 이본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1950년부터 피에르의 마지막 날까지 그를 만났어요. 불륜을 저지른 곳에 창피하진 않나요? 전혀요.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긴 했지만 끝낼 마음은 없었어요. 참 어지간히도 뻔뻔합니다. 판사는 이본에게 당신은 동물적인 열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당신을 지배하게 두었습니다. 라며 그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배시먼은 45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토로했고 그녀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유를 얻게 되죠. 허나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도 멀쩡하면 그건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죠. 그녀는 무죄를 받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70년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에서 자원봉사 간호사로 일하며 속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쟁에서 영웅이 되어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 피에르. 하지만 가정 내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한 그는 비난받아야 할까요? 칭송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이혼을 해도 이보는 그들의 불륜에 얽매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대가 생긴다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로 제대로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적어도 무시하거나 빈정거리지는 말아야겠죠. 본인이 사랑을 했던 그 시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헤어진다면 상대 말고도 본인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야 어떤 감정이든 사랑했던 과거의 시간만큼은 본인도 진심이었고 열정을 담았을 테니까요. 명예훈장까지 받을 정도의 전쟁 영웅이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피에르. 그런 그에게 분노의 치를 떨었던 아내 이본 루소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